앞으로 약 10년 내 전 세계 최첨단 무기 시장에서 가장 커다란 변수이자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게 될 다크호스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독일, 그리고 특히 프랑스 등 세계 최대 방산 국가들에서 지금 눈이 사팔뜨기가 될 정도로 주시하고 있는 무기는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헤비급 올 어라운드 스텔스 전투기이자 F-22의 배다른 동생인 KF-21입니다. 잠깐, 여기서 제가 조금 전 우리 KF-21을 소개하며 스텔스 전투기라고 한 것에 대해 아마 또 몇몇 밀리터리 매니아 분들은 KF-21은 스텔스 전투기가 아니며 또 5세대 전투기도 아닌데 자꾸 그걸 두고 5세대니 아니면 4.5세대니 이렇게 표현한다고 지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그 지적은 맞습니다. 우리 KF-21은 아직은 완벽한 스텔스 전투기가 아니며 또 그래서 아직은 5세대 전투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 KF-21을 그냥 일반 4세대 전투기로 분류하는 것은 마치 포르쉐의 의자가 4개 있다고 해서 그걸 스포츠카로 분류하지 않는 것만큼이나 조금 애매하면서도 정확하지 않은 분류입니다. 왜냐하면 이 KF-21의 경우 미사일 같은 무기가 F-22처럼 동체 내부에 수납되지 않고 밖에 달려있기 때문에 F-22나 F-35와 같은 완전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들보다는 그 스텔스 성능이 떨어지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KF-21이 F-15기와 같은 4세대 전투기들처럼 취급되는 것은 우리 KF-21 개발자 분들께서 들으시면 너무도 섭섭하실 지적인 것이, KF-21은 레이더로 보았을 때 거의 아주 작은 새처럼 작게 보일 정도로 그 스텔스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난 전투기입니다. 물론 F-20이나 F-35의 경우 아예 안 보이거나 또는 작은 곤충 정도 수준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스텔스 능력이 더 뛰어난 것이 차이일 뿐, KF-21도 엄연한 스텔스 전투기이며 이제 무장 수납에 대한 개량이 좀 이뤄지고 나면 F-22 못지않은 완벽한 스텔스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베이스가 이미 다 갖춰진 기체인데다 또 KF-21은 전 세계 모든 전투기들 가운데 가장 최근에 개발된 전투기입니다. 참고로 KF-21의 디자인이 괜히 멋부리려고 F-22와 판박이로 제작된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태생부터가 최상급 스텔스기로 완성되기 위해 개발되고 태어난 것이 바로 우리 KF-21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차를 살 때도 보면 보통 7년에서 8년 사이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과 성능을 가진, 그리고 거기다가 완전히 새로운 가격까지 가진 신차가 나오고 또 그 중간마다 대략 4년에 한 번씩 페이스 리프트라고 하여 그 사이 개발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중간 모델이 나오곤 하는데, 그렇게 새로운 모델이 나올 때마다 이전 모델과 비교하여 신모델의 경우 완전히 신세계처럼 보일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KF-21의 경우 아직 시제품도 완성이 되지 않았을 정도로 동체의 페인트도 마르지 않은 정말 신차 중의 신차인 반면, KF-21의 가장 큰 경쟁자이자 지금 우리 KF-21의 등장으로 갑자기 구닥다리가 되어버려 곧 엄청난 매물이 엔카에 쏟아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 라팔의 경우 처음 개발이 시작된 것이 무려 1970년대이고 그래서 첫 비행을 한 것이 1986년입니다. 아니, 요즘에는 사람도 86년생이면 결혼해줘 듀오에서도 한 500점 깎이고 등록해야 하는데 하물며 하늘을 나는 전투기가 86년생이면 너무도 오래된 기종인 반면 우리 KF-21은 그 첫 비행을 한 것이 2022년인 마치 신생아 같은 그야말로 최신 중의 최신 기종입니다. 그래서 KF-21에는 최근 몇 년간 세계 방산 시장에 출시된 가장 최신 최첨단의 레이더와 센서 등 온갖 신기술들이 총망라하여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가장 핫하고 또 그런 관심만큼 가장 최신 기술이 모두 집약되어 있는 최첨단 전투기가 바로 우리 KF-21입니다. 그리고 KF-21의 경우 이게 전투기 불모지에서 정말 뜬금없이 이렇게 대단한 전투기를 개발했다는 것도 진짜 놀랍고 대단한 일이지만, 더 대단한 것은 KF-21의 경우 그 어떤 시행착오도 없이 그냥 한 방에 설계부터 개발, 그리고 첫 시험 비행부터 이후 모든 테스트를 10점 만점에 10점으로 통과하며 진짜 초고속으로 완성된 성공적인 프로젝트라는 점 또한 단지 대단한 것을 넘어 주변 모든 국가들이 크게 놀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물론 우리 한국인들은 아무도 전혀 놀라지 않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잠수함도 아무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1990년대 초 독일에서 다 썩어가는 고물 잠수함 한 대 사와서는 그걸 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밤마다 매일 뭐 뚝딱뚝딱 하더니 불과 30년 조금 지나니까 도산 안창호함이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성능과 완성도를 지닌
미국의 원자력 잠수함 빼고는 아무도 적수가 없는 세계 최강의 재래식 잠수함을 만들지를 않아. 아니면 빌려준 돈 대신 러시아에서 받아온 고물 탱크를 가지고 이번에도 또 자기들끼리 뭘 막 뚝딱뚝딱 하더니 오늘날 전세계 최강 전차인 그 이름도 끝내주는 블랙팬서 흑표를 완성했기 때문에 고작 아무 베이스도 없는 상태에서 그 어떤 시행착오도 없이 세계 최고의 스텔스 전투기를 한 방에 개발해낸 것 같은 사소한 일에는 우리는 절대로 놀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와는 다르게 지금 너무도 놀란 세계의 여러 국가들에서는 벌써부터 이 KF-21을 구매하기 위한 해피콜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KF-21이 아니면 그 노인 학대 라팔을 구입해야 하는데 얼마 전 라팔이 인도와 파키스탄 전투에서 무려 중국산 전투기에 밀려버린 사건도 있고 또 라팔의 경우 우리 KF-21에 비해서는 그 스텔스 능력은 물론 향후 업그레이드 잠재력에 있어 비교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원래는 라팔을 구입하려고 번호표 받고 대기하던 수많은 국가들이 최근 KF-21이 성공적으로 초반 테스트를 모두 한 방에 통과해버리자 지금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자랑이자 전세계 최고 인기 아이돌 불방망이인 K9 자주포의 경우 대당 가격이 약 80억 원이고 우리 흑표 또한 대당 가격이 130억 원 정도 하는데 KF-21의 경우 대당 가격이 무려 1,100억 원에 달해 그 단가 자체가 넘사벽으로 높습니다. 즉 KF-21 100대를 수출하면 그건 K9 1300대 가까이 수출하는 것이고 또 K2 흑표를 850대 수출하는 것과 같을 정도로 전투기는 그 매출도 헤비급입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KF-21에 관심을 크게 보였던 국가들 가운데 아마도 우리의 첫 고객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국가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중동의 강남인 두바이의 국가 UAE입니다. 참고로 이 UAE 또는 아랍에미리트라는 이름은 중동연합이라는 뜻이며 1908년 중동에서 처음으로 석유가 발견되면서 가장 먼저 옆 동네에서 사우디 가족들이 국가를 만들며 크게 성공하자 그 모습을 본 주변에 있던 아주 작은 7개 부족들이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며 서로 연합해서 1971년 하나의 국가로 탄생하게 된 것이 바로 아랍에미리트이며 우리가 잘 아는 두바이의 경우도 그 7개 부족 중 하나였고 대신 수도는 아닌 그러니까 미국의 워싱턴과 뉴욕이 있듯이 수도는 그 7개 부족 중 가장 컸던 아부다비이며 두바이의 경우 아랍에미리트의 강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처음 계약서에 사인한 이후부터 약속했던 돈도 주지 않고 또 중간에 몰래 기술까지 훔쳐가다 걸린 것도 모자라 얼마 전에는 멀쩡하게 KF-21이 완성되고 있는데 갑자기 경쟁국가 프랑스로부터 라팔을 무려 42대나 구매한 것에 더해 최근에는 또 우리 KF-21 대신 터키의 전투기인 칸 개발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혀 우리를 계속 놀라게 했던 인도네시아 때문에 그간 속이 많이 상해했던 우리나라에게 약 한 달 전 UAE의 공군 대표단이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참고로 우리 UAE 고객님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약 2년 반 전 우리 청궁이 개발을 마치자마자 가장 먼저 달려와서는 당시 우리나라 방산 계약 역사상 가장 큰 금액이었던 무려 4조 2천억 원어치 청궁을 한 방에 쇼핑을 해가신 대한민국 방산 마트에 있어 최고 등급 VVIP 고객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우리 KF-21 개발이 거의 끝나자마자 또다시 방문을 해서는 사실상 구매 약속 계약이나 다름이 없는 구매 의향서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국내 방산업체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이건 단지 단순한 관심 표명을 넘어서서 앞으로 UAE가 남은 KF-21 프로젝트에 대해 자금을 대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자 또한 지금까지 인도네시아가 알박게 하고 있던 그 기술 협력 파트너 자리 또한 UAE가 대체할 수 있다는 신호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UAE는 엄청나게 군사력을 키우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무인기, 초음속 항공기 그리고 각종 첨단 무기 시스템에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UAE의 입장에서 미래 전투기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많을 전천후 전투기이자 온갖 종류의 최신 첨단 기술들이 집약되어 투입된 우리 KF-21에 투자를 하고 또 그 기술력도 함께 공유받을 수 있는 기회는 UAE에게 있어서도
천혜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 방문했던 UAE 대표단의 KF-21 시찰 과정에서 전 세계 국가 간 방산 구매 역사에서 단 한 번도 목격된 적이 없던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는데, 바로 UAE 대표단의 아잔 알리 알루아이미 사령관이 직접 테스트 파일럿이 되어 KF-21에 탑승해서, 이게 무슨 동네 현대자동차 대리점에 가서 시승하는 것도 아니고 무려 전투기에 직접 탑승해서 시승 비행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도 않은 다른 나라의 전투기에 방문 국가의 사령관이 테스트 파일럿으로 탑승한 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방산 계약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없었던 너무나도 이례적인 사건으로, 이건 그만큼 우리 KF-21의 완성도에 대해 UAE 측이 탄탄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자, 나아가 그만큼 지금 UAE가 우리 KF-21 프로젝트의 새로운 파트너로 들어오고 싶어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 KF-21을 빨리 도입하고 싶어하는 그 속마음을 보여준 빼박 방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전투기 불모지에서 개발부터 초도 비행 성공까지 그 어떤 시행착오도 없이, 이건 마치 양궁에서 30번 연속으로 10점을 꽂아버린 것처럼 마치 기적과도 같은 연이은 성공을 이어오고도, 처음 계약하며 물린 인도네시아 때문에 그동안 너무 마음고생이 많았던 우리 KF-21과 카이, 그리고 수많은 개발자 분들의 노고가 지금 아주 분위기 좋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UAE와의 새로운 파트너십 계약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그 모든 땀과 눈물이 조만간 빨리 보상을 받게 되고, 또 그래서 우리 KF-21의 남은 개발 과정도 이후 폭발적인 속도를 내면서 진행되어 KF-21이 전 세계 최강 전투기로 우뚝 서며 인도네시아 빼고 모든 나라의 하늘을 지키는 전 세계 하늘의 수호자가 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